지킴, 다양한 움직임 다운, 이다워스, 대구 청년 유니온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프리들이 에버트 재단에서 후원을 주셨습니다. 최근 들어 재앙 수준의 이상기후 현상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잦아들고 있습니다. 오늘 2부 강좌는 세계의 기후변화와 위기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강연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계명대학교 지구환경학과 김혜동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이어가지고 두 번째 얘기인데 주제 자체가 어제 얘기하고 오늘 주제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면 이상하고 연결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제 강연 안 들어도 오늘 듣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강연을 8시 25분까지 꼭 마쳐달라는 강호감 부탁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는 얘기를 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전 세계의 기후위기 이야기고, 요즘 보면은 기후위기 혹은 기후 붕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사람들은 기후 붕괴라는 말을 쓰고 있는가라는 주제를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왜 지금 기후 붕괴인가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기후란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조급해한다. 뭘 보면 조급해하는 걸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그 기후위기 활동의 멸종저항이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상당히 좀 과격한 운동 여기에 이제 나서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조급하기 때문에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이제 조급한 행동의 정당성이랄까, 이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 현상은 이제 인간의 더 추가적인 어떤 온실기체를 배출하지 않아도 지구온난화 현상 자체가 이상기후를 만들고, 그 이상기후가 또 더 큰 이상기후를 만드는 그런 어떤 괴물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요약 삼아서 앞으로 기후 시스템이 장래에 어떻게 변해갈까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후와 인간에게 있어서 기후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건데, 이게 제가 대학에서 교재로 쓰고 있는 기후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서두에. 자, 이걸 보면은 인류의 탄생조차도 기후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인간이 왜 태어났느냐 하면, 이것은 이 인간들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기후 조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나타난 것이다. 인간은 기후의 종속된 수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가 인류 탄생, 그리고 문명의 발전, 멸망에 깊게 관여해 왔고, 과거 인류 문명, 그리고 인류 문명까지 안 가도 우리나라 문명 그 역사만 이렇게 보더라도 왜 예를 들면 신라가 부흥을 했고 신라가 망했고 고려가 있다가 왜 망했는가라든가 이런 걸 들여다보면 그 중간에는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가 막 나오지만, 결국은 그 베이스에 깔린 것은 기후 조건이 대단히 나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먹는 문제, 식량 생산이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귀족계층이라든가 왕족에서는 수탈을 하게 되고, 그것이 민심을 잃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라가 바뀐다는 거,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다 깔립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후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탄생과 문명 발전, 멸망, 이런 모든 것에 깊이 관여해 왔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징기스칸이 부흥을 해가지고 저 유럽까지 정복을 했잖아요. 그때 보면은 지금 오늘날 몽골에 보면은 그 사막지대에 아주 험악한 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저런 기후 조건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전 세계를 갖다 제패할 정도의 힘이 징기스칸한테 나올 리가 없어요. 그 당시에
저 지역에서 아주 온화한 기후대가 나타났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만들어졌고 태어났고 또 식량이 많이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배경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 다음에 보면은 과학기술이 오늘날 이상할 정도로 발달한 현대에도 요즘 보면 저 옆에 교수님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 어떻게 돼가지고 좀 반도체 대란 같은 게 나가지고 휴대폰 이런 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휴대폰이 때문에 미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그 필요 이상으로 너무 이제 발전이 되고 그렇죠. 오늘 보면은 뭐 AI, 인공지능, 뭐 로봇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건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기계에게 원했던 것은 참 우리가 하기 싫은 반복되는 일이라든가 힘이 너무 많이 드는 일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의탁하는 그런 거였다고 한다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 반복되는 일은 기계가 하지만 뭐든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인간이 한다. 그렇게 우리를 믿고 있었는데 이제는 판단마저도 기계에게 맡기겠다는 것이 AI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을 두고 하는 얘기가 이상할 정도로 어버노멀한 거죠. 그 정도로 과학기술이 발달해 가고 있다. 그러한 오늘날에도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순간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뭐 하우스 재배를 통해 가지고 겨울에도 우리는 상추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든가 그 다음에 저 아랍의 열사의 땅에서도 스케이트를 하고 이게 스키를 타게 되었다. 그 다음에 사막지대를 갔다가 리비아 같은 나라에 녹화를 해가지고 곡창지대로 좀 바꾸기도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기후를 정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일순간에 지나지 않고 다른 어떤 극한적인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하면은 아직 우리는 멀었구나. 우리는 자연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런 그 반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순간에 지나지 않고 오히려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은 기후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마트라든가 이런 데 갔을 때 물건의 배치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날씨 경영이라 해가지고 날씨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손님들이 어떤 물건을 또 찾는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배치도 따로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 보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기후를 예를 갖다 그냥 수동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지, 그게 기후를 막 바꾼다든가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 오늘 보면 인공가무 실험을 통해 가지고 맑은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하겠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의미 있게 작동하고 있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이게 인간의 그 망상인 것이지 사람이 자연을 갖다가 완전히 정복하고 자연을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아마 가능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구 생명체는 특정의 기후 조건 하에서 탄생하고 기후 조건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심각한 후퇴를 하든가 혹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기후의 종속된 수인 것이죠. 오늘날 왜 옆에 소나무가 있는가, 여기 참나무가 있는가 하면은 소나무, 참나무가 자라기에 적합한 기후 조건이기 때문에 저기 참나무와 이게 있는 거고, 토끼가 있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후 조건이 바뀌면, 식물도 다 없어지든가, 혹은 다른 종류의 식물이 나오든가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기후 붕괴라고 얘기를 할 때, 저 붕괴란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조건의 기후가 무너지고 있다. 즉, 우리가 무너지고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이게 호모사피엔스, 우리 인류입니다. 우리 인류가 이런 데 살고 있죠. 보라색이 이제 이렇게 넓은 영역에 걸쳐서 호모사피엔스가 살아가고 있다. 근데 우리보다 앞에 있었던 이 사람이 이 아들이 누굽니까? 하여튼 보기 어렵네, 그죠? 얘네들은 이런 지역에 살고 있었고 네안데르탈인은 아주 좁은 지역 여기밖에 살아남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조건마저도 더 힘들어졌을 때 얘들은 이제 멸종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생명체가 어떤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기후가 그 조건을 허락하기 때문이다. 그 조건이 사라지면 거기 살고 있던 생명체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기후 문제에 이렇게 천착을 하는 것이고, 이게 기후 변화 문제를 우리가 버려두면 우리의 미래가 있을까라는 심각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